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최근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며 기존 주택시장은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로또 청약이 쏟아지면서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구 절벽 현실화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금과 같은 분양 중심의 단기 주택 사업은 운영 중심의 장기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한남 뉴타운 단독주택과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궁금증 해결해 주러 나오셨습니다. 한성만 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인구 절벽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인구는요, 2018년까지예요. 자, 올해죠. 올해까지가 정점이다라고 보시면. 자, 올해도 인구는 늡니다. 자, 그런데 인구가 2018년 정점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인구가 만약에 줄면요, 그 인구가 줄었을 때 인구 이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줄므로. 그러면 어디로 인구가 모일 건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이제 퀴즈죠. 자, 수도권에 많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 O. 인구가 줄면 아니다. 아이, 그래도 인구가 줄고 나라가 널널해지니 전원주택으로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X. 네. OX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X요? 네.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네. 인구가 줄면. 예. 저도 이렇게 X 들었는데, 네. 저는 X 아닙니다. O입니다. 자, 왜 이렇게 들었냐? 시청자 여러분이 제가 X 들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라신 분도 있어요. 또는 부동산을 또 배우셨던 분들은, 부동산 박사라는 사람이 인구가 줄면 지방으로 인구가 더 몰려간다? 아닌 것 같은데? 왜 X를 들었을까? 얘기하시면. 저는 다시 O로 바꾼 거죠? 예. 도널드 트럼프 같아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오늘 취소하고 내일은 한다. 굉장히 협상 잘하는 분이에요. 그럼 저도 협상 잘하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요. 이겁니다. 인구가 줄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선진국 하면 우리 가까운 선진국 하나 있죠? 어떤 분이 선진국 하니까 중국 얘기예요. 자, 우리 중국보다 잘 삽니다. 진짜 여러분, 자부심 느끼십시오.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이 바로 옆에 있어요.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저희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 사회적 현상이. 근데 기업의 현상도 똑같아요. 경제도 똑같고요. 예, 단지 하나 틀린 게 있죠. 뭐요? 예. 자존심. 우리나라 분들이 자존심이 엄청 세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또 뭐 있다?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화 공전 선언을 하려고 미국과 북한과 또 한국과 3자가 모여서 이제 전쟁 없는 국가를 만들자. 서로 평화 체제를 만들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일본은 전쟁이 없잖아요. 예, 저희는 현재 휴전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본을 그 외에는 나머지 일본이 비슷하고 닮아가는데, 자, 그러면 일본의 인구가 줄죠. 그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시는 거고요. 또 초교육 고령화, 또 실업자도 예전에 많았고, 자살률도 우리나라보다 더 자살률이 높았어요. 자, 그래서 인구가 주니까 일본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 중소도시가 우리에게 군이 300개가 사라졌어요. 군이. 예, 어떤 충주시, 춘천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구가 어디로 모인다? 대도시로 더 집중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일본을 잘 연구했죠. 그런 일본을 연구를 해보니 어디로 모이냐 가면 보니까 동경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동경하면 또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도쿄라 하면 또 알아요. 예, 도쿄. 예, 그 다음에
오사카라 모입니다. 오사카. 오사카 쪽이 뭐가 또, 우리 또 동포님들이 많이 살아요. 제일 동포님들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오사카예요, 오사카. 그 다음에 어딜까요? 나고야, 나고야. 예, 3대 도시입니다. 어떤 분이 또 그래요. 근데 거기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교토. 예, 교토. 예, 교토. 교토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주예요. 경주. 자, 비교를 해보면. 교토 아니에요, 근데. 이 3대 도시만 일본의 인구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동산 사면 뭘 한다? 예, 호적이 판다. 이런 얘기도 속담이 들리다는 얘기죠. 일본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된다? 서울로 더 몰리는 거죠. 서울로 더 몰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과학적으로 증명은 당신이 해봐라 하면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자료 수도권 아파트 공급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자, 현재 보면은 경기도는 공급 가행이 왔죠. 그러니까 지금 역전세난 뭐고 있지 않았습니까? 1기, 2기, 3기 신도시 쭉 있잖아요. 이게 지금 3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는 주는데 아파트를 계속 짓고 주택을 지니. 자, 근데 서울은요, 없어요. 없어. 예. 3년 8개월 동안, 예. 3년 8개월 동안 8만 1000세대. 3년 4개월 동안, 3년 5개월 동안 8만 1000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신축 아파트 없으니 계속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내진 설계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다 신축 아파트만 찾는 거죠. 자, 여기 인구수 볼게요. 자, 인구수를 보면 2017년 7월에 통계에 나온 겁니다. 자, 서울이 1200만에서 998만, 약 1000만이 됐죠. 인구가 200만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렇고 또 전세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자, 인구 보면은 부산 제2의 도시죠. 350만. 예. 경기도가 실은 많아요. 1260만이니까요. 인천까지 합치면 인천이 300만이에요. 그러면 1500만이 넘는 거죠. 인천과 경기도가. 자, 그럼 나머지 지역은요. 100만이면. 면적은 더 넓어요. 그런데, 자, 면적은 넓은데 어떻다? 자, 서울은,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비교하면, 경기도는 서울의 몇 배? 예, 9배예요, 9배. 자, 그러면, 누가 얘기했다? 국가가 얘기했어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9명이 국토 2%에 몰려 삽니다. 자, 인구가 줄면 더, 어디로 간다? 자, 제가 봤을 때, 인구가, 자, 그러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구가 가장 적은데 어디 강원도네요? 국토 2%에 몰려 사니까 인구가 줄면 나중에 10명 중에 9명 2%니까 10명 중에 10명이 이제 어디로 간다? 예,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서울로. 또 88%또 올라가. 자꾸 올라가. 왜 올라가냐고, 왜요? 그 자리에서 농사 짓고 사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군산은요, 한국 GM 떠나죠. 거제도, 통영, 조선소 다 무너지죠. 자, 강원도 뭐 할 게 없잖아요. 남북 경협 안 돼가지고 지금 문 다 닫았잖아요. 고성 지역에 강릉, 속초 장사 안 돼요. 자, 여기 또 대구요. 섬유 무너졌잖아요. 자, 거기 밑에 충청도 뭐 변변한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한진해운 부산 다 무너졌잖아요. 한진해운이요. 지금 제주도는 쓰레기가 쌓여간다. 어디로 가냐고요. 자, 그러면 다 서울로 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예. 지금 심각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면 어디로 온다? 서울로 온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이걸 아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성만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 한남 뉴타운 단독주택 입주권 매물입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1983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89제곱미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고요. 2층 단독주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11억 3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세 시 50만 원이고요. 대출액은 5억 원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6억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 한남 뉴타운에 위치해 있는데요. 입지 여건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로 모인다고. 근데 우리 김세영 아나운서가 목소리가 갑자기 확 이렇게 줄었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 뭐 집안채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지방에 계신가 봐요. 이렇게 풀이 죽었습니다. 어떻든 제가 김세영 아나운서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서울만 얘기해서. 근데 서울만 집값이 오른 걸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 걸요. 자, 그럼 입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입지. 지도상으로 얘기를 못하고 오늘은 그래프로 얘기해 보면 한남 뉴타운, 바로 한남 뉴타운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자, 색깔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글자는 빨간색이죠. 배산, 임수, 자청령, 우베코 그 위에 누가 산다? 대기업 총수들이 삽니다. 5대 총수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5대 총수들이에요. 1대, 2대, 3대 다 나와요. 자, 그 D H 총재, 우리가 H만 저기 사시더라고요. 평자로 시작하는데. 종로구 평자로 사세요. 그분만 거기 사는 것 같아. 나머지 다 여기 살아요. 그 위에. 남산이라도 있죠? 그 남산 거기 사세요. 예. 하얏트 호텔 가끔 가다 가시면서 커피 제가 먹으러 왔는데 18,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에. 예, 뷰는 좋습니다. 그 대신. 주차 공짜고요. 예, 바로 그런 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남 뉴타운은 몇 구역이 있다? 5개 구역이 있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자, 여기 다 끝나면요. 15,000세대. 근데 안타깝게도 1구역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저는 1구역 사라고 합니다. 왜? 나중에 추진이 된다면 똑같이 가는 거니까. 똑같이 가는 겁니다. 단지, 예, 장남이 있고, 예, 장남 있잖아요. 장남,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막내가 나오는 거예요. 실은 막내가 나중에 더 오래 살잖아요. 따져보면, 수명으로 보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춘 한남 뉴타운 매물인데요. 이 매물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가 많이 있어요. 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호재를 제가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자, 한남 뉴타운이 15,000세대 들어서면 이게 바로 호재다. 뉴타운이에요. 한남 신도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저는 한남 신도시가 아니라 거기에 용산 붙여야 돼요. 용산 한남 신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경기도 연장됐죠. 문산에서 용문까지. 자, 신용산부터 한남역까지 지어하겠다고 바로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요. 자, 신분당선 연장 또 됐죠? 착공 들어갔고요. 2022년 정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캠프킴 유인사 부지 또 개발하죠. 자, 1조 2천원, 1조 3천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상복합 평당 1억짜리 나오고요. 또 여기에 민족공원까지 어마어마하죠. 84만 평. 또 민족공원 말고 또 여기 외국인 아파트 지금 한참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3.3제곱미터 평당 6천만 원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25평 기준으로 15억이에요. 프리미엄 10억 붙이면 25평 25억이죠. 평당 1억짜리. 어디서 나온다? 강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디 나온다? 용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제안보 단지 재춘이 되면 133층이에요. 당군일의 최대 높은 거죠. 어떤 분이 120, 현재는 123층이에요. 가장 높은 빌딩 바로 용산에서 탄생이 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2년에 신분당선이 개통 예정되어 있고 용산 민족공원과 외국인 아파트도 개발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이유죠.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33층 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방의 인구를 꿔서라도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공실이 생겨보세요. 133층. 망하는 거죠. 예, 국가가 투자했는데 국가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망할 수도 없고 워낙 인프라가 좋으니까요. 자, 15,000세 15,000세가 들어서 어쨌든 높은 미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당 1억짜리 25억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홍콩처럼 될 겁니다. 자, 한강변을 인접해 있는 우선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 속도 빨라졌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 제가 예언해 볼게요. 특정 지역 사업 시행인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3.3제곱미터 6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평당 그렇습니다. 자, 약 6,000세대 대규모 단지인데 강북에 6,000세대 단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강남은 있어요. 송파 헬로시티가 9,800세대니까 만세대예요. 자, 강북은 없어요. 6,000세대 이상을 넘어가는 게 처음 탄생되고요. 신축 아파트 진도 7 이상으로 탄생됩니다. 6월 사업 시행인가 예정 또는 7월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는 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물이 안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보다 더 고급 아파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도 7 이상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고급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매물이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보시면요. 건물 한번 보세요. 다 쓰러져가는 빌라예요. 다 쓰러져갑니다. 안전진단 통과 못할까요? 이미 통과했죠.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건축심의는 안전진단 그 전에 하는 거예요. 건축심의 뭡니까? 서울시에서 빨리 아파트 지라고 지진나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주겠죠. 자, 그런 빌라를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매물이라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분석 이어가 주시죠. 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저번 분양가 한 9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2020년 입주 시세 전망은 30억입니다. 30억. 큰 돈이죠? 자, 전세 임대가 전망해 볼게요. 보증은 20억입니다. 예, 임대가가 그렇습니다. 전세가요. 자, 주변 시세 제일 멀리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동이 있는데요. 현재 30평 형태가 30억입니다. 1억입니다. 평당. 예. 한번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요. 네, 함께 살펴본 한남 뉴타운 매물의 가격까지 분석해 주시죠. 예, 현재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매매 11억 3천이고요. 월세 보증금 3천에 월 50만 원 현재 받고 있고요. 대출 5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투자액은 6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두 번째 매물 이문 뉴타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물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1988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49제곱미터, 건물 면적 89제곱미터고요. 방 4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3억 6천만 원, 전세 금액 4천만 원, 대출액은 8천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인데요. 대표님 입지효과 먼저 살펴볼까요? 예, 입지는 제가 그래프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동대문구의 이문입니다. 자, 벌써 이문이 나네. 이름에서도 이문이 나네. 냄새가 나죠. 이문이 나는 겁니다. 자, 동대문구, 서대문구, 남대문구, 북대문구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4대문을 투자하라. 서울이에요, 여기는 서울. 자, 누누이 서울만 얘기하잖아요. 예, 내일경제TV 한 3년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지방에 투자하라고 전 평택도 얘기 안 하잖아요, 평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화성은 얘기 안 해주냐고, 동탄은 얘기 안 해주냐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돈 벌려고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 화성, 동탄 제가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분 나와가지고 TV에 나오면, 다른 경제TV 나오면요. 화성, 동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으면 당신이 사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전선에 나왔잖아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는요. 자, 서울만 고집을 해요. 근데 제 말이 맞았잖아요. 예전에 3년 전 한번 보세요. 그 녹화한 거 다 있어요. 가서 보시면.
예. 바로 그 지역에 이문, 뉴타운에 이문하는 지역에 예술종합학교, 외대, 경희대, 한국과학기술대, 거기에 삼육보건대, 그 뒤에 고려대, 동덕여자 대학교까지, 인덕대학교, 광운대, 그 다음에 무슨 대? 서울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그 옆에 서울산업대학교, 육군사관학교까지. 이거 암기 다요. 암기 제가 다 합니다. 그 주변에 13개 대학이 있어요. 이들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저 한양대 하나 가지고도 그 지역에 먹거리가 막 넘쳐나는데, 대학이 5개 있다면요. 그 가운데 있는 상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층 같은 경우 상가 붙은 주상복합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난리가 납니다. 대학이 5개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위치에 보시면 되니까, 저는 역세권 아니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세권이 5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대학교가 5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문 뉴타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지 살펴볼까요? 이 지역도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문에 무슨 호재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이문 현재 가보시면 굉장히 낙후됐죠. 에이, 이런데 신도시 해봐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대문 형무소 옆에 아파트 쳤는데 10억이에요. 25평이요. 그러다 그분이 또 그러셨다니까요. 서대문 형무소에 무슨 25평이 10억을 가겠어? 제가 7억 얘기한다니까. 에이, 무슨 7억이야. 3억이면 많다. 3억이면 많이야. 10억 넘어갔어요. 기절하셨어요, 그분이요. 자, 여기 제3차 국가초등학교 구축계 시행령 확장됐고요. 세계 자연유산 조선 왕릉 있습니다. 왕릉 지역이 있다는 것은요, 명당 중에 명당 아닙니까? 왕이 증명한 거예요, 이 명당을. 제가 증명한 게 아니라. 왕릉. 자, 왕릉 침수돼가지고요, 예, 관이 둥둥 떠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경주는 그런 적이 있어요. 경주는. 자, 여기는 없다는 거죠. 그 뒤에 이문, 이경, 뉴타운 만세대예요. 신도시, 동대문의 신도시 최초 탄생되고요. 청장산이 있어요. 하늘 전에, 예, 길장자에 몇 산자? 하늘에 다는 산입니다. 이름 멋있잖아요. 예, 천지를 가지고 노는 산. 이런 지역이 재상이 나오는 데입니다. 명당 중이면 배산, 임수, 좌청령, 우백호, 구릉지에다가, 예,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해종, 삼육보건대를 걸어서 10분 만에 간다는 겁니다. 청량리역, 동목구, 랜드마크 65층 8개 동 짓고 있죠. 속층 588번지 2019년 준공입니다. 여기 KTX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강릉부터 속초까지 추후에 이 청량리역에서 어디까지 가셔야 될 준비하셔야 되면요, 러시아, 모스크바, 유럽까지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조성된 왕릉이 위치해 있고 천장산이 있어서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 지금 6월 또는 7월에 이주가 예상돼 있고요. 자, 이주를 한다면 프리미엄이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데, 제가 봐서는요, 적어도 5천입니다. 한 달새 5천씩. 제가 3개월 만에 1억 오른 거 봤으니까요. 이 지역에. 자, 12월 착공 예상돼 있고요. 적은 추가 분담으로 우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1000세대입니다. 서울 지역의 1000세대면요, 사업성 엄청 좋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 풀려도 고분양 되지 않습니까? 미분양 없잖아요. 자, S사 브랜드고요. 단기간에 소액 투자 가능하고요. 3000세대예요. 동대문에서 한 단지 3000세대 나와보라고 싶죠. 전문 호마죠. 시세 차익 얼마? 5억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예상돼 있고요. 신축 아파트 진도 7 이상 내진 설계로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매물 소개해 주시죠. 예, 매물 보시면요, 다 쓰러져 갑니다. 다 쓰러져 가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죠. 지진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불안해요. 빨리 철거하기로 해. 그러니까 곧 있으면 6월 아니면 7월에 바로 이주를 한다. 그럼 착공 들어가겠죠. 아파트 질 때 그때 투자한다. 그럼 취득세 4.6%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만 5천만 원 내셔야 돼요. 피는요 3억 내셔야 되고요. 그럼 5억 안 벌겠습니까? 자,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신축 아파트고요. 59제곱미터 25평형 저번 분양가 약 4억에 결정되어 있는데 옵션, 풀옵션 드리는 겁니다. 몸만 들어가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가는 6억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 현재 4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10억이겠죠? 자, 입주지 예상 시세. 저는 보수적입니다. 자, 9억으로 봅니다. 10억까지 갈 수 있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본 두 번째 매물이죠. 이문 뉴타운 매물의 가격까지 분석해 주시죠. 예, 아파트 입주권이고요. 26평형 확정입니다. 확정. 예정된 확정입니다. 매매 금액 3억 6천이 나왔고요. 현재 전세 4천 들어가 있습니다. 대출 8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투자액은 2억 4천입니다. 자, 어떤 분이 3천만 원짜리와 4천만 원짜리 찾으시는데 그거 방송했던 그 방송국으로 가세요. 그런 매물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런 매물이 있다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얼른 사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매물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매물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 한남 뉴타운 단독주택 입주권 매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신 매물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물이었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전망대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 상담 번호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전망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